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1999년 홍콩에서 일어난 실화 괴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홍콩의 침사추이. 매일 밤 야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14살인 제가 감당하기엔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오늘은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방문이 부서져라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처벅 피 묻은 운동화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시뻘건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더듬 바닥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찾으려는 듯이. 저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더 구겨 넣었어요. 하지만 앙상화가 뒤틀린 손. 또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없는 여자. 너도 당해봐. 너도! 순간 목 주변이 축축한 느낌이. 이건 문제 있다. 손에 피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소녀의 이름은 아퐁. 벌써 며칠째 꿈에서 머리 없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죠. 아휴, 오늘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아이, 뭐 그렇게 할 일들이 없나? 그 시각 경찰서는 밀려드는 신고 전화로 정신이 없었어요. 네, 경찰입니다. 아, 예. 길 건너편 상가에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무단 침입을 신고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요? 귀신이 나타난다는 황당한 신고 전화. 그런데 신고자가 동네 어르신부터 식당 손님들까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귀신을 봤다고 지목한 장소가 서로 입을 맞춘 듯 똑같았어요. 그랜빌로드 31번가. 침사추이 번화가 중 한 곳이었죠.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찰.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출동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한 소녀가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오는데 맨발에 찢어진 옷과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듯한 모습에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제발요. 야, 이게 일단 진정 좀 하고 그 아저씨한테 상황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줄래? 앞장서는 소녀를 따라 나선 경찰들. 아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쳤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리는 팔을 들어 건물 3층을 가리키더니 저 안에 여자가 죽어 있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수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적힌 주소가 그랜빌로드 31번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소녀가 가리킨 3층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이게 뭐야? 그것은 다름 아닌 시체 썩는 냄새였어요. 진짜 이랬나? 오, 이건 뭐야? 뭔가 일어났구나. 확신하게 된 경찰. 야, 김영사, 내가 이쪽 볼 테니까 네가 이쪽 좀 봐줘. 그런데 그때 야, 김영사, 일로 좀 와봐. 구석에 놓인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피 아니야? 섬뜩한 기분과 함께 인형을 놓치고 맙니다.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기우뚱 머리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인형. 아니 솜인형이 왜 이렇게 무거워? 왜 그래?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찔러봤어요. 팔, 다리, 몸통. 푹신한 솜이 든 봉제 인형답게 찌를 때마다 푹푹 안으로 들어갔죠. 딱 한 곳만 빼고요. 어디? 인형의 머리 부분만 뭔가 딱딱한 것이 막혀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인형 머리를 뭐가 이렇게 꼬매져 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개골. 그것도 삶은 머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 있던 그 인형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 머리가 있었구나. 피해자는 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23살. 그녀의 짧은 인생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홍콩 마피아 조직원인 첸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어요. 남자에게 빚까지 지게 되었고 돈을 갚지 못하자 납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부하 2명과 함께 펜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한 거죠. 죄책감 하나 없이 펜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토막내 증거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때 마침 눈에 띈 것이 집안에 있던 좋아. 헬로키티 인형이었던 것이죠. 이 인형의 주인은 바로 14살의 소녀 아퐁입니다. 뭐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건 뭐야? 벤이 납치됐을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소녀.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시에 놀랍게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소녀는 남자들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벤이 죽은 후 그 집을 나와 다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피해자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 들자 경찰에 모든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녀의 신고로 결국 가해자들이 모두 체포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차례차례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첸과 그의 부하들. 고개를 당당하게 치켜든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금부터 이번 사건의 증거물을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머리뼈가 들어있던 인형을 보여달라고 판사가 섬뜩하다. 지시하는 순간 갑자기 천장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은 배심원들이 인형을 다 확인할 때까지 계속됐죠. 마치 죽어서도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고 피해자의 영혼이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咁所以你經常都講翻呢單案件嘅，裏邊啲燈即係經常有維修嘅，有保養嘅。點解嗰個植物即係 pass around 即係喺度傳俾大家睇時會斬啦嚇？自己一個人講嘅係啦，我聽啲朋友講，我聽下法官講，聽其他調查員講，都係有咁嘅事發生嘅，係啦。
야, 어우, 야. 첸과 부하들은 살인, 납치, 고문 등의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소녀 아퐁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이 인정돼 감옥이 아닌 재활센터로 보내졌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잠든 소녀의 귓가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죽은 팬이 또 찾아왔나? 그때 고마워. 아퐁이 놀라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밖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고맙대. 그것은 혹시 죽은 팬이 아퐁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비록 몹쓸 짓을 한 가해자이지만 잃어버린 머리를 되찾고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고 말이죠.